그거 다 짜맞추기로 서로 다 각본에 의해서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저희한테는 그렇게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직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국정원 사건으로 정보의 개출을 저희 민주당의 정보위원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때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군요. 해외 출장 잘 갔다 오라고.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에 앞서 NLL 관련 국정조사에 먼저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네. 배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상임위원장들끼리 서로 공방을 벌이고 뭐 서로 고소고발한다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가 뭐 어쩌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왜 이럽니까? 글쎄,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에 점입가경이다 이런 말을 쓰죠. 이게 일이 그 정치권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퍼지는 그런 양상을 볼 때 국민들은 양쪽을 다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정치 공세를 할 일이 아니라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밝히고 뭐 법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노력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정치 공세 쪽으로 퍼지는 양상이 참 안 좋게 보입니다. 예, 하여튼 일 키우는 데는 선수들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구태를 못 벗어난 거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내질 못하고 주변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로 이렇게 쏠려가니까 이래서 국민들이 국회가 변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세 번 아까 자료 중에 말이죠. 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언한 대목 있잖아요. 돈봉투. 봉투를 줬다. 봉투 줬다. 예. 그거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좀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그 상임위원장이 소속 위원한테 어디 외국 나갈 때, 뭐 업무상 나갈 때 돈 주는 거는 관행입니까? 관행이고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 국회의원의 그 활동으로 이제 해외에 시차를 가거나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게 가서 또 가서 저희가 뭐 이렇게 대사관을 방문한다든가 이럴 때 좀 쓸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관행적으로 좀 주신데 마치 발표하시면서 그걸 무슨 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발표를 하시니까 좀 참 그렇네요. 네. 의원님도 그러면 뭐 그 봉투 받아보신 적 있어요? 소액입니다, 소액. 그게 시기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정청래 의원은 시기가 그 3월 그 정보비를 계속 열자라고 요구하던 그 시점인데 그때 봉투를 줬다라는 게 문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좀 제 생각하기에는 돈 봉투 자체가 뭐 좋은 일은 아닌데 지금 국정원 문제 갖고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좀 엉뚱한 데를 지금 정청래 의원이 좀 이렇게 펀치를 날린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초점은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초점으로 돌아와서 좀 입장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본질이 뭡니까? 이 공방의 본질. 지금 이제 국정원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지난 3월에 여야가 합의한 거를 지키냐 마느냐, 요렇게 좁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검찰 발표는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서 법을 위반했다 해서 기소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세훈 원장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선거 개입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은 지금 원세훈 원장만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분이 정말 지시를 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툼이 여지가 있죠. 근데 원세훈 원장만 기소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그래서 원세훈 원장이 선거법 개입 문제가
혐의가 무죄가 되거나 입증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네. 그 실제로 일을 행한 네. 예. 뭐 하수인 네. 이 사람들이 지금 기소가 안 돼서 문제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러니까 하수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정말 뭐 지시받아서 움직이는 사람 같지만 국정원의 그 중간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수인이라고 그래요? 할 수가 없죠. 알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데 네. 통상 국정조사는 이제 이 사법적 처리와 어떻게 됩니까? 병행합니까? 아니면은 사법적 처리가 마무리된 다음에 뭘 합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원래 법적으로는 예. 수사 진행 중이거나 재판 중인 거는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법에 아니죠. 그렇게 돼 있고. 영향을 근데 미칠 수 있을 때 못하게 돼 있죠. 근데 국정조사 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국정조사에서 불려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 국정조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또 무슨 검찰 조사나 이런 데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 국정조사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양쪽의 피의자나 이제 고발인이나 다 변호사가 이제 다툼을 하게 되죠. 법적인 거를 갖고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이제 시도를 법정 공방을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예, 수사 하는 것이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하는 것은 그래서 적절치 않다는 적절치 말씀이시잖아요. 않다는 법에 돼 있죠. 예. 그런데 예, 근데 왜 여야 대표가 그걸 합의했어요? 그럼? 글쎄요. 그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예. 그때 일단 그런 거를 야당이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이제 요구했던 것도 잘못이고 네. 그런데 그 국회 일정상 중요한 법안,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려다 보니 네. 그거를 합의 안 하면은 진행이 안 되니까 국회 운영 차원에서 그때 여당이 이제 합의를 해줬죠.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줬다. 그랬고요. 예. 그래요? 그때 그 원내대표가 이양구 원내대표였습니까? 네, 그다음 그랬죠. 민주당은 예. 박기춘 원내대표. 원내대표. 두 사람이 안 되는 줄 알면서 했다. 그 법에 물론 안 된다고 많이 지적이 되고 논의도 됐었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거는 국회 운영상 하자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그 그래요? 부분을 또 지금 여권에서는 이건 그때 법이 잘못됐으니까 그거는 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도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계속 공방이 되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반론이 있으실 방법으로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정부조직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민생법안은 둘째고 정부조직법안을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야가 합의했는데 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화장실 갈 때 5냥 내고 갔다가 나올 때 10량 받겠다고 합의를 깨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엔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물론 수사나 재판에 이제 개입이 되면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신중해야 되지만 과거에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국정조사를 한 예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요번엔 합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요. 저는 한 가지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에 좀 아쉬움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게 너무 구차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국정원의 선거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일단 마무리가 된 겁니다. 사이드 문제들, 그러니까 뭐 여직원 강금 문제라든지 무슨 기밀 누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수적인 문제들인데 이 문제를 걸어서 몸통을 갖다가 회피한다는 게 암만 해도 그 너무 구차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구차한 변명 그만해라 지금 이 말씀이시군요.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부담될 일을 지금 감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나가면 정부 여당이 국정원과 관련해서 뭔가 숨길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세요. 예. 의견에는 저도 네. 동감하는데요. 저는 일단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는 정말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판에서 이제 밝혀지겠지만 진짜로 그 국정원의 고유 권한이냐 아니면 정치 개입이냐 만약 정치 개입이라면 선거법 위반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서 그렇지만 네. 결국은 이제 사법부의 몫이 될 것인데요. 예. 그런 국민들한테 진짜 떳떳하게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예. 어찌됐든 이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두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새누리당 기류가 제일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두 분 다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현재 예. 원내대표께서 네.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신 부분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네. 조금 합의가 오늘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제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건 아까 지적은 하셨지만 네. 이게 수사 종결이냐 이게 국정원 정치 관련 댓글이라는 그 다 같은 사건인데 그거를 쪼개서 별건으로 다 볼 수 없지 않냐 예. 이런 이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겠습니다. 야당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을 하실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체적으로는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인가 봐요. 적절치 않다라기보다도 네. 네,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저는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내용이니까 네. 그거는 지켜져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아, 많고요. 그래요? 네. 예, 좀 아주 헷갈리겠네요. 말씀 고맙게 해주시네요. 그럼 합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네. 조금 다른 문제, 차원이 좀 다른 네. 문제긴 한데 아까 우리 자료 화면에 국정원 댓글들이 쭉 나왔거든요. 네.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저 댓글들이 말하자면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의 의회 지시에 의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를 가지고 이제 달렸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게 선거 개입 혐의의 증거들 아닙니까? 예.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요? 저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그렇게 뭐 저런데 휘둘릴 유권자들도 아니고요. 다만 저거를 방치를 하면 네. 조금 더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네, 우리나라 그 정치사에서 보면 그 민주화 과정에서 국정원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사회적 합의 아니었습니까? 네. 그걸 깬 거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 저 자체가 무슨 큰 영향을 줘서가 네. 아니라 네. 저것이 국기를 흔든 본질적으로 네.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판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시민사회의 합의의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네. 예. 예. 근데 내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이게 뭐 예를 들면 아까는 뭐였죠? 근데 뭐 4대강 관련해서 댓글을 달았다. 네. 예. 뭐 그럴 경우에 이게 그냥 보통 시민이 댓글을 이렇게 의견을 올린 거, 게시물 올린 거 하고 예. 국정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정말 어디 지령을 받고 했었다. 이런 판단이 됐다면 같은 내용이라도 국정원의 고유 권한으로 그거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그거는 댓글의 이제 우리 내용도 좀 그렇고 그래서 재판 검찰이 과정에서 네. 국정원 댓글 중에서 선거계 혐의가 있는 댓글은 따로 그렇죠. 골라낸 거. 73개가 예. 이렇게 예. 6개가 골라낸 예. 거죠. 예. 네. 지금 그것을 이제 주로 지금 예, 근데 화면에 내용을 보여주고 그렇지만 그 계신데요. 내용 예. 국정원이 그거를 댓글을 달게 된 이유 같은 거는 또 이게 그리고 권리엄의 또 선거법인데 검찰 봐야 될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봐야 될것 이제 같아요. 다툼이 있는 문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 문제는 이 정도 하시고요. 네, 그렇죠. 네네. 진보적 자유주의가 뭐예요? 평론가요. 그 이제 원래 순수한 의미에서 예. 뭐 정치 철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그러면 아주 순수한 자유주의. 아,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라는 걸 갖다 굉장히 강조한다든지 예. 이런 어떤 정치 철학적 사조를 의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급진적인 자유주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순수한 의미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이런 사상의 자유를 우리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옥죄는 게 있다 그러면 그 폐지 운동을 벌여야 될 텐데 지금 요번에 어저께 창립 행사를 했던 예, 안철수 측의 싱크탱크. 네, 예. 그 내일이 표방한 진보적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진보하고 약간은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약간 보수적인 자유주의를 이렇게 결합시킨 듯한 인상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좀 얼버무려 놨어요? 그런 얼버무려 느낌이 놨습니까? 들죠. 왜냐하면 그 지금 최장직 교수가 말씀하시는 거나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다 이렇게 하나로 주파수가 통일돼서 나오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그래요?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이제 저기 최상용 교수, 최장직 교수, 장하성 교수와 네. 안철수 의원 이렇게 네 사람이 네. 이제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네요. 네. 예.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버무려진 건지 아니면은 원래대로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진보적 자유주의는 정치 사상사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해온 예. 아주 급진적인 자유주의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예.
최장재 교수나 진보적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네. 정치인이 그걸 표방한 거는 저는 처음입니다. 근데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네. 일부 보도에 보니까 예. 손학규 전 대표가 네. 예. 2000년 무렵에도 네. 그 한나라당에 계실 때 네. 제의를 한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게 아니다. 유시민 전 장관도 이야기를 했었고 독점할 수 없다. 안철수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뭐 따지고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주 새로운 거는 또 아니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정치 노선을 둘러싼 이런 논쟁은 나름대로 건강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안철수 의원이 하시는 말씀은 늘 좀 애매모호하다는 느낌을 이번에도 지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진보적 자유주의 이러면은 보통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 할 때 진보는 좌고 자유주의는 우인데 그럼 좌우를 그냥 중간에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중간 노선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당 창당의 어떤 밑그림이라면 네. 이제 앞으로 거기에 맞는 정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되겠죠. 아하. 그래야 국민들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정치 이념을 포방하는 당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거를 알 것 같은데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예. 보니까 안철수식 창당 방법이 아주 독특한 게 옛날에 우리 정치사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들이 창당을 할 때 불이 번쩍하게 정격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 정당 창당으로 가는 길을 조금씩 끊어판단 말이죠. 살라미 네, 전술로. 네. 그래서 우리 정치사에서 아주 독특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이 있으실까 했는데 별로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함께 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논란의 중심에 설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안철수 세력은 진보적 자유주의를 일단 깃발을 올릴 것 같은데 그다음 그 새누리당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당 강령에? 네, 저희는 갖고 있고요. 네, 새누리당의 뭐 강령은 이제 국민들이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냥 쭉 십몇 년을 와왔고. 그럼 우리 정치권에서 이 진보적 자유주의와 공동체 자유주의의 대논쟁 같은 걸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게 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일반 그거를 좀 선명하게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강 정책에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념은 있는데 그럼 그래.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당원이 되는 거죠. 네. 정당 정치는. 근데 그게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다음 예. 주에 두 분 그거 갖고 한번 들어가.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